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디자인까지 다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는 인텔리제이란 툴과 그리고 형상 관리는 GitHub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하자. 여기까지 알게 된 것이고요. 알게 된 걸 가지고 실제 한번 개발 액션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GitHub을 쓰기로 했잖아요. GitHub에서 공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든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죠? 인텔리제이를 활용하겠다. 네, 그래서 인텔리제이 아이디를 띄우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바 버전은 8 이상이면 이번 강의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버전 11이 깔려 있네요. 자바 버전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했잖아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고 서버까지 띄워주는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건데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개발 과정들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당연하고요. 그냥 개발하는 거 쭉 지켜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다 끝날 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고 다 개발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영화 보듯이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단 유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기로 했으니까요. 사용자 관리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기 위한 부분을 우리는 그래들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래들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바 버전은 8 기반 이 정도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가정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볼게요. 스프링 부트를 쓰기로 한 건 방금 전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또 개발하려면 스프링 부트 데브 툴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데브 툴을 이용을 해야지 핫스와핑이라고 하죠. 개발을 하고 서버를 재시작하지 않고 바로바로 결과를 로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녀석 이 정도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엔진은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템플릿 엔진은 반드시 좀 필요해요. 그래서 UI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타임리프라고 하는 엔진을 활용하기로 지금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curity, SQL 아무것도 결정한 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결정을 할 건데요. 지금 좀 귀찮아서 지금 그냥 빠르게 제가 필요한 것들 몇 개를 더 담아 볼게요. 여기는 필요가 없을 거고 요거랑 이건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나? 네, 여기 MySQL 드라이브까지.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아까 그 GitHub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공간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열심히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와서 빌드를 하고 있네요.
다 됐나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할 거예요. 이제 디자인까지 잘 나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HTML과 CSS까지 프론트 기술자가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HTML과 CSS까지 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접근할 거는 일단은 리스트 화면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 사용자 관리의 리스트 그쪽에 중점적으로 그쪽에다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요. 관심을 그쪽에다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프론트 기술자가 만든 HTML과 CSS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버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또 다시 모르는 걸 아는 걸로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기술자가 만든 HTML과 CSS와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이 안에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석을 처리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넣는 걸로 해봅시다. 이거는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리프, 웹, 데브툴즈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다시 라이브러리 로딩을 좀 바꾸고 여기에다가 리소스를 좀 카피를 해 놓을게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얘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보자. 얘는 템플릿으로 넣고요. 응? 다시. 아이고 정말 뭐가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 있구나. 오케이 하고 좋았습니다. 템플릿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스테이틱으로 집어넣을게요. 야 어디야? 스테이틱으로 다시 왜 이렇게 버벅대지? 네. 그래서 프론트 기술자가 이렇게 CSS도 만들고요. 리스트, 우리가 이제 관심 집중한 리스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이 리스트 화면을 보려면 URL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URL은 이겁니다. 요게 이제 화면이 떠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먼저 리스트의 프론트 개발자가 만든 화면을 먼저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이건 다 한번 닫아주고 자 스프링 MVC의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컨피그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얘는 MVC 컨피규러, 웹 MVC 컨피규러를 임플리멘트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버라이드 구현을 해야 될 게 어디 갔냐? Add View Controller. 방금 저 HTML을 띄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레지스트리에다가 Add View Controller를 할 건데 리스트라고 하는 HTML을 띄워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래시 리스트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뷰 컨트롤러를 집어넣어 주면 얘는 여기 템플릿에 있는 list.html을 찾아서 단순히 보여줄 겁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떴습니다. 자, 리스트 하니까 그 HTML이 이쁘게 잘 그려져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만든 리스트가 실제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동작이 되는 리스트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테스트 코드를 모르는 부분에 작성할 건데 먼저 이거 한번 보고 작성하는 게 좋겠네요. 리스트라는 HTML을 보게 되면 슬래시 API 슬래시 리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오브젝트 값을 제이슨 결과 값을 받아와서 스크립트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 아이디와 이름을 리스트에 뿌려주는 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유저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서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리스트죠.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API 콜을 하기 위한 스프링 부트 테스트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설정 갈게요. 먼저 얘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토 컨피그로 목 MVC라고 해서 우리 컨트롤러를 모킹이라는 건 가짜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테스트를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 MVC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얘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요. 자, 목 MVC라고 이름을 좀 간단하게 칩시다. MVC. 네. 퍼폼 수행하는데 어디 봅시다. 리퀘스트 빌더니까 목 HTTP 목 MVC 리퀘스트 빌더 목 MVC 리퀘스트 어디 있냐? 목 MVC 리퀘스트 빌더가 왜 안 보이냐? 여기 보이는데 못 찾았네. 자, 얘를 이제 get 메소드로 가져올 거니까요. get 메소드에 API에 리스트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얘는 자주 쓰니까 이 부분은 스태틱으로 바꿔볼게요.
스테이트. 네. 자, 이 API 리스트를 콜하면 그 기대되는 값은 먼저 스테이터스가요. 이 메소드도 한번 임포트 시켜 봅시다. 이건 HTTP 스테이터스인데 얘가 이 땡땡 OK, 이제 OK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기대되는 거고요. 또 and expect. 자, 이걸 호출하게 되면 제이슨 스트링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제이슨 스트링의 데이터가를 저희는 이 테스트에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이슨 패스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제이슨 패스는 뭐 MVC 매치 제이슨 패스라고 하기로 할 거고, 여기서 먼저 그 루트에 있는 녀석의 사이즈를 한번 볼 거예요. 사이즈를 한번 볼 건데, 일단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 데이터로는 우리가 하나만 나중에 만듭시다. 그래서 사이즈는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컬렉션 사이즈를 쓰고요. 자, 그리고 and expect, 그 다음에 제이슨 패스, 그리고 여기 달러에 리스트잖아요. 첫 번째 거에 id, 얘는 is id, 특정 id 값과 동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검증을 해 봅시다. 이걸 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아이디와 지금 네임 가져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에 네임은 is name. 자, 요만큼 검증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테스트 로직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 테스트에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동작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실제 동작이 되려면 어떤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떤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컨트롤러 메소드인데, 그 컨트롤러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고, 결과로는 특정 오브젝트 리스트를 가져오게 될 거고, 얘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제이슨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그 AJAX 호출할 때 그 스트링을 리턴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기분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유저 컨트롤러 점 리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리턴을 할 건데, 이게 유저즈라고 하는 유저의 리스트를 리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API가 호출이 되면 이 리스트가 호출이 될 거고, 얘가 유저즈라고 하는 오브젝트, 리스트로 된 오브젝트를 리턴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직,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빨간불을 없애는 게 우리의 일단 숙제입니다. 빨간불 한번 없애볼게요. 먼저 빨간불 유저 컨트롤러, 얘는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의 컨트롤러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지금 목빈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짜 오브젝트인 거죠. 가짜 오브젝트라서 가짜 오브젝트가 가짜 오브젝트, 그러니까 가정하에 요거를 리턴해주는. 그래서 지금 유저 컨트롤러는 우리가 목빈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빨간불을 하나씩, 여기 이것도 빨간불이네요. 이것도 빨리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를 만드는데 임플리멘테이션 쪽으로 테스트가 아닌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좀 키우고요. 그리고 얘는 API니까 REST 컨트롤러로 만들게요. 네. 그럼 얘는 하나의 스프링 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얘는 리스트인데 어떤 유저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걸로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몰랐던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도 식별을 해서 아는 걸로 됐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유저라는 것도 하나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저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임포트가 아니고요. 크리에이트 뭐야? 유저를 그냥 패키지 없이 바로 그냥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유저라는 오브젝트 식별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자, 임포트 해줍니다. 일단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리턴 널로 해서 빨간불만 없애는 걸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유저 테스트에 빨간불을 지우는 게 급선무겠죠?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유저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검증할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유저즈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지금 유저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리고 유저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네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유저즈라고 하는 곳에 애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빨간불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빨간불 없애기 전에 요 set id, set name을 없애니까 요거는 유저에 대한 필드를 하나 식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테스트케이를 작성하다 보니까 유저가 필요한 두 가지 id라는 필드랑 id는 뭘로 만들까요? 롱으로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인티저로 만들어봅시다. 롱이면은 좀 귀찮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스트링 name을 만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식별을 했고요. 그리고 set id, set name을 new하고 만들잖아요. 요거를 굉장히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저 오브젝트에서 getter, setter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소스 코드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대. 그래서 얘를 아는 영역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바로 이 롬복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롬복은 어노테이션 프로세스가 작성이 돼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인텔리제이에서도 지금 이벤트로 에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이 인텔리제이 ID에서 동작이 되도록. 자, 여기까지 했으면 롬복을 쓸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롬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여기에다 데이터라고 어노테이션만 쓰면 게트 세트가 필요 없어져요.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빌더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빌더를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빌더를 쓰기 위해서는 그 컨스트럭터, 즉 자동으로 컨스트럭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서 이 유저를 세팅할 때는 이 빌더를 세팅하지 않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없는 컨스트럭터와 그리고 모든 아규먼트를 가진 컨스트럭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저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자, 유저는 유저.builder 하고 id는 1, name은 허윤호 하고 빌드를 시키면 굉장히 간단하죠.
유저랑 오브젝트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빨간불을 없애봅시다. 퍼폼 exception 그냥 보내버리고요. id, 우리 검증할 id. 검증할 id는 1번하고 허위노였네요. 이거를 로컬 베리어블로 그냥 뺍시다. 얘를 로컬 베리어블로 빼서 아이고, 야, 다시. 요거까지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얘를 로컬 베리어블을 빼서 오케이. 그리고 얘도 로컬 베리어블을 빼서 오케이. 얘는 리네임 네임이고요. 얘는 아이디는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뭐냐? 빨간불. 이 테스트에 대한 빨간불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테스트 빨간불이 다 끝났으니까 얘를 수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자, 빨간불 없으면 무조건 런을 시킵니다. 자, 런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짜라란. 자, 여기서 보면 기대하는 건 200인데 404가 나왔대요. 즉 결과가 OK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유저 컨트롤러 가봅시다. 이 리스트는 우리가 get 메소드, get mapping에서 API에 슬래시 리스트로 받아야 되잖아요. 얘는 슬래시 리스트로 받고 공통적으로 API는 다 쓰니까 여기서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root API 이런 식으로 URL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슬래시 API에 슬래시 리스트로 얘가 호출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또 테스트 돌려볼까요? 아이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오냐? 테스트가 완전 성공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류 없이 빨리 성공이 돼서.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를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자, 이 테스트를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다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식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유저라는 걸 식별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저 컨트롤러를 보시면 어떤 값도 리턴하지 않는 널 값만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는 그 리스트 전반적인 거에서 컨트롤러 내의 로직 안으로 관심사를 이전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separate of concern, 관심의 분리입니다. 이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테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저 컨트롤러 안에 리스트에 어떤 로직이 들어가면 될 거냐에 초점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럼 컨트롤러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제 우리가 얘기한 URL 식별했고, 오브젝트 식별했고, 컨트롤러까지 다 식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어딘가에서 리스트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걸 코드로 표현해 보면 유저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런 녀석이 있는데 find all,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를 식별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얘를 우리는 리턴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표현을 했죠. 비즈니스 로직을. 그러면은 얘는 테스트 코드는 아니지만 이제 빨간불 없애야 되죠. 빨간불을 일단 없애봅시다. 얘는 필드로 식별을 하고요. 유저 리파지토리는 스캐너라고 하는 유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놈이 새롭게 식별이 돼야 되고 얘는 파이널로 갑시다. 롬복에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라고 하는 녀석을 주게 되면 파이널에 대한 우리 변수의 파이널에 대한 객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생명력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식별을 했고요. 그럼 또 빨간불 다 없애야 되잖아요. 빨간불 한번 없애봅시다. 유저 리퍼지토리를 만드는데 이 유저 리퍼지토리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서 뭐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 클래스로 만들죠. 근데 미래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저 리퍼지토리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를 이 안에 만들어 넣습니다. 만들어 놓고 빨간불 없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find all이란 걸 또 식별해냈죠. 유저 리퍼지토리에 find all 얘는 public이 좋겠죠. 이렇게 식별을 해냈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에 대한 관심사는 이걸로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또 돌려야 되겠죠. 이게 컨트롤러에 대한 모든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것도 한번 리팩토링 조금 해주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리파지토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유저 리파지토리로 옮겨갔는데 유저 리파지토리로 가더니 어떤 저장소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저장소의 플랫폼을 어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인지했죠. 어떤 저장소를 메이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활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할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자동으로 로컬 메모리에 테스트할 때 데이터베이스 생성해주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이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아는 걸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정보였어요. 그러면 얘 라이브러리를 다시 로딩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요? 유저 리파지토리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유저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지 하면 된대요. 뭘 익스텐지를 하냐 하면 JPA 같은 경우는 JPA 왜 안 나오지? 파지토리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유저와 키는 인티저. 이러면 나오나? 이게 가이드가 안 되지? 임포트 클래스. 예, 있네요. 예. 자, 이 녀석을 JPA를 쓰면 이 녀석을 확장한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가능하대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이거를 인지하기 전에 우리가 유저 리파지토리에 대한 관심사를 얻고 find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게 잘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가 먼저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유저 리파지토리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리파지토리 테스트. 네. 얘는요, JPA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엔티티 매니저가 있나? 예. 엔티티를 관리하는 테스트 용도로 엔티티를 관리하는 엔티티 매니저를 하나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줄 거고요.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쓸만하겠네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유저 리파지토리에 있는 find all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자, 우리는 유저 리파지토리에 있는 find all이 관심사인데 여기에서 유저라고 하는 유저즈는 유저 리파지토리의 find all을 콜하고요. 이제 이 유저즈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sort. 자, 이거 먼저 임포트하고, 네. 그리고 유저 리파지토리는 여기 있죠. 스퀘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얘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요. 매쳐 assert that은 이제 결과. 자, 첫 번째에 있는 결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번째에 있는 데이터 id는 is id 값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sert that 첫 번째 거에 있는 name은 name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테스트로 제시하는 이 데이터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의 find all에 대한 검증은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find all에 대한 검증을 이제 빨간불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id name의 오브젝트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 매니저, 테스트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유저라고 하는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얘는 user.builder에다가 id는요 id, name은요 name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유저 리파지토리 엔티티 매니저.퍼시스트 유저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당되는 ID 네임으로 저장이 됐으니까 find all을 갖고 오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아이디와 네임이 동작이 되면 이 테스트 케이스는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ID 한번 볼까요? 얘는 로컬, 얘는 1이라고 가정하고요. 네임 볼까요? 네임은 로컬, 얘는 허윤호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필드가 빠졌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환경은 다 마련했고요. 그리고 뭐가 빠진 게 없을까요? 네, 다 이게 이제 빨간불도 다 없앴죠. 이게 동작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돌면서 자, 오류가 났습니다. 무슨 오류가 났냐 하면 유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빈을 못 찾겠대요. 유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빈을 왜 못 찾냐면 우리가 유저 리파지토리를 선언을 하긴 했는데 얘를 빈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리파지토리라고 선언해주면 얘가 빈이 될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얘를 JP로 활용한 리파지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익스텐드한 JPA 리파지 이때 이제 식별이 되는 거예요. JPA를 위한 리파지토리가 이때 식별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JPA 리파지토리에 find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몰랐던 JPA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볼게요. 뭐가 오류가 났냐 봅시다. 유저 리파지토리 인보케이션. 유저에 있는 오브젝트를 엔터티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JPA의 스펙에 따라 유저 오브젝트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유저 오브젝트는 엔티티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엔티티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는 자, 테이블 네임은 우리가 유저 인포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유저라고 하는 그 프리미티브한 네임은 MySQL이나 어떤 다른 DB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테이블하고 매핑되는 이름은 유저 인포라는 이름을 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ID가 반드시 필요해요. 엔티티에는. 그래서 얘를 ID로 선언을 했고요. 이왕이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오토 제너레이트 되는 녀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generated value 그리고 얘는 straightg는 DB가 알아서 바꿔주는 straightg generate 타입은 identity로 하게 되면 이제 DB에서 알아서 ID를 오토 인크리먼트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가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디는 저절로 생성이 되는데 아이디를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find all에서 아이디 빼주고요. 아이디는 빼주고요. 네임만 추가하게 되면 아이디는 알아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아이디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greater than이라고 하는 일단 아이디는 0보다 클 거니까요. 요거를 활용하도록 해볼게요. id는 0보다 클 거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응? 빨간불이 있나? 여기 왜 빨개졌지? 자, 일단 돌려볼게요. 컴파일러로 나나? 왜 빨개졌지? 테스트 케이스 잘 돌아갔습니다. 아마 인텔리제이 ID가 바로 반영을 못한 모양이에요. 자,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잘 돌아갔다는 이유는 우리가 유저 리파지토리에 대한 검증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유저 리파지토리까지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관심사를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우리 모두 개발 완료한 겁니다. 과연 이게 정말 동작이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실제 서버를 띄워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리스트. 어디 봅시다. 호출도 잘 됐나? 하게 되면, 호출도 잘 됐고,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 보이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개발을 다 끝낸 것 같은데, 이제 모르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지? 지금 우리 테스트 하려고 하는 H2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저거예요. 테스트를 위한 용도일 거고 메모리 DB이기 때문에 서버를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 다시 다 지워져 버립니다. 자, H2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퍼시스턴트가 유지가 되는 DB를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 이걸 아는 부분으로 가져가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다 데이터를 저장할까? 그러다가 가장 많이 쓰는 곳이 MySQL이라고 해서 그래 그럼 MySQL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MySQL을 인스톨하고 그리고 설치하게 됩니다. 자, 지금 떠 있나 볼까요? 이미 DB가 좀 떠 있네요. 그래서 DB를 설치하고 로컬 MySQL DB를 어디에 설치했냐면요. 제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로컬에다 설치했고 제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아까 유저인포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제 만들었던 과정을 해봅시다. 유저인포를 쓰기로 했으니까 유저인포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일단 아이디는 1, 헐크라, 네임은 헐크라고 하는 걸 나머지 아직 식별은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식별한 건 아이디와 네임밖에 식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단 식별했고 필드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그러면 실제 이 프로젝트가 해당되는 DB를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의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해줍니다. 이제 DB를 MySQL 쓸 거고 MySQL의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그리고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그리고 테이블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게 된 정보예요. 알게 된 정보이니까 그 알게 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소스를 설정을 해봅니다. 얘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애플리케이션 YML YAML 파일이라고 하는데 YML 파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피를 다른 곳에서 좀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이걸 다 타이핑 치기엔 좀 너무 귀찮아요. 소스 메인 리소스에 YAML 파일이 있죠. 아이고, 이게 뜨겠구나, 맞아. 자, 이 말고, 예, 그래서 짧기 때문에 요 하나만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 설정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MySQL 쓸 거고요. 로컬호스트에 제주. 그리고 유저네임은 제주, 패스워드는 제주 PW. 네, MySQL 쓰려면 MySQL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네요. 이때 우리는 MySQL 드라이버를 찾아서 해당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행하는 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었고요. 아는 걸 중심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서 다시 얘를 아는 것으로 바꿨죠. 이렇게 개발하는 접근법이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법이 바로 TDD에서 얘기하고 있는 known to unknown이라고 하는 개발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 다 갖고 온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실제 다시 서버를 리스타트 하고요. 이 해당되는 데이터 소스가 잘 로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서버가 띄워졌고요. 리스트를 갖고 왔더니 짜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지금 수정도 해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걸 해야 되네요. 자, 우리의 관심사인 리스트는 이렇게 완료를 하겠습니다.